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씩 그 마탱이가 갈 때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마탱이 가는 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썸네일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채셨을 거예요. 너 졸라 맛있다. 5초만 넣고 있을게. 이게 굉장히 주옥 같은 유명한 대사거든. 영화 연애의 목적에 나왔던 대사인데,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봤어, 제가. 진짜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를 내가 한 5일 전쯤에 여자친구랑 같이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참 센세이션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장면만 봤어. 너 졸라 맛있어 해서 밖에 레르르르 하는 거 이것만 보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영화 아가씨를 보더라도, 사람들, 아가씨는 몰라도 안 봐도 그 김태리와 김민희의 가위치기 장면은 다 알고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도 너 졸라 맛있어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이제서야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불금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섹시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영화를 이게 볼 사람은 미리 뒤로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옛날 영화를 2021년에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종일관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내가 2006년, 이 영화 나온 게 한 2006년, 2005년인가? 한 그때쯤인데, 그때 만약에 이 영화를 봤으면 이렇게까지 불쾌하게 안 봤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2021년에 봤기 때문에 진짜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봤어요. 여자친구랑 보면서도. 그게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타블로 마누라와 박해일이 떡치는 영화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겉으로 보긴 그렇게 보이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나름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어. 박해일은 6년 동안 만난 다른 교사가 있었고, 강혜정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단 말이야.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강혜정이 박해일 학교에 늦은 나이에 교생으로 부임을 하거든. 어떤 사건이 한 번 있었어. 그래서 한 번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교생으로 돌아온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와중에서 박해일은 끊임없이 강혜정을 따먹으려고 온갖 희롱을 다 해.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약간 파트너십이라는 핑계, 지금 대한민국 내에 보더라도 이제 뭔가 약간 직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갖고 강제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이 모습들이 여지없이 나오거든. 계속 술 먹이고, 그리고 강간도 시도하고, 그때 나왔던 대사가 이제 5초만 넣을게요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희롱하고, 강혜정은 중간에 빨리 이게 옳지 않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라고 얘기했을 때, 박해일은 뻔뻔하게 끌리는 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때도 이제 허락받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박해일은 끊임없이 허락도 안 받고 이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남자랑 여자랑 그냥 떡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본적인 매너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도 끊임없이 그래. 계속 와서 강혜정 집 찾아가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기물 파손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스토킹에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해, 박해일이. 보면서 존나 열이 받지. 존나 열이 받는데, 근데 영화가 끝날 때는 되게 아리송한 전개가 벌어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쯤 됐을 때는 이 박해일과 강혜정의 관계를 이제 학교에 알아서 스캔들처럼 퍼지게 되는데, 이때 박해일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 꼬리 자르기. 그래서 저 여자가 꼬리 친 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을 하거든. 그래서 강혜정은 이제 묵묵히 이게 듣고 있는데, 근데 그 강혜정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전에도 똑같은 히스토리가 한 번 있었어. 그래서 한 번 때려쳤다가 교생을 늦게 들어온 게, 사랑했던 남자한테 똑같은 패턴으로 배신을 한 번 당하고 두 번째 박해일한테 똑같이 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강혜정은 이미 박해일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약혼자한테 이제 나 결혼 못하겠다고 이게 뺀찌를 놓는데, 박해일은 그 와중에서도 한 발 당구고 한 발 빼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던 거야. 이런 것들 유부남들 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보여줘. 그래서 보게 됐을 때 강혜정은 분명히 박해일을 사랑했다는 게 보여지는데, 박해일은 끝까지 시종일관 한쪽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을 빼는 모습을,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때 결국엔 강혜정이 말하는 거야. 나 저 사람한테 당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해일은 철컹철컹 경찰서 잡혀가고, 그리고 경찰서 가고 싶어? 이러고 경찰서 가고, 그리고 학교도 잘리고 교사 생활도 이제 마감하게 되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박해일은 그거를 해. 그냥 어디 동네 시간 강사 같은 거 있잖아. 뭐 노량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하게 되면서 맨날 담배 핀다고 막 쿠사리 받고 학원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당시 보면 2000년 중반에 나온 영화인데 교무실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건 없었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담배는 그 남교사 휴게실, 거기 가면 거기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담배 피는 걸로 이제 쿠사리 먹고 학원 선생님인데 그런 모습이 남기고 남아있는데 나중에 이제 터벅터벅 가는 박해일한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해일 앞에 강혜정이 다시 나타나. 그래서 둘이 다시 술을 마시게 되지, 소주를 마시게 되는데 박해일은 존나 빡쳐가지고 이제 씨발 나 죽여버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너 무슨 날 짜고를 날 다시 찾아왔냐고 이 개같은 년아 이러면서 이제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강혜정은 일단 됐고 술이나 먹자라고 술을 먹다가 이제 존나 더 격앙되지 박해일이. 그때 강혜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일한테 나랑 잘래? 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맨 처음에 박해일이 강혜정한테 계속했던 꼬리쳤던 멘트거든. 자고 싶어요. 한번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단 말이야. 뭐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껄떡거리다 둘이 하긴 하거든. 그때 나왔던 게 너 졸라 맛있다는데. 근데 강혜정이 이제 그 반대로 박해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박해일이 이제 더 분노를 하지. 이건 미친년 아니야? 이러면서 버럭하는데 결국에 또 자. 결국에 또 자. 둘이 해. 그리고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박해일 앞에 강혜정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 먹여 살릴게. 괜찮아. 이러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둘이 모텔을 나오면서 끝내게 되는데 끝날 때쯤에는 내 그런 뭔가 시종일관 불편했던 그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박해일은 자기의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잖아.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린 박해일 앞에 다시 강혜정이 나타나서 둘이 이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박해일은 맨 처음에 이 개같은 년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또 한 번 자고 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다시 또 시작이 되면서 끝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였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영화 감독이 한재린 감독인데 한재린 감독이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건 관상으로 유명하거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로 유명하고 뭐 그 외에도 뭐 더킹 이런 거 난 재밌게 봤는데 근데 이 당시에 한재림 감독이 이게 처음 데뷔작이었어. 신인 감독상을 결국 이걸로 받았거든. 이거 말고도 상을 한 7개 정도 받아갔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에 청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0만 명이 봤거든. 그래도 청불인데 170만 뚫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보면서도 영화가 잘 찍었다라는 감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 있잖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아리까리했던 게 그거더라고. 분명히 박해를 했던 건 성희롱이고 범죄였고 위력, 직위를 사용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강간도 시도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 되니까 이게 사랑이 돼 있는 거야. 되게 이게 희한한데 근데 실제로 남자 여자 관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 이런 것들이 좀 많아. 술로 맺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 와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희롱이고 폭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그 범죄와 사랑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게 사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범죄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술 때문에 뭐 이게 술 먹고 눈 맞아서 하고 난 다음에 연애가 되고 결혼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와 사랑의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미투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유행했잖아. 그때 한 여성이 자기는 미투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그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발언은 미투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남자들에게 유혹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 여자는. 결국에는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이 연애의 목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지. 작게 보면 그런 거잖아. 작게 봤을 때는 여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야하게 입고 섹시하게 입지만 또 이상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또 그거 보고 시선 강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묘한 그 경계가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2021년의 시각으로 보면 틀림없이 굉장히 불쾌한 영화인데 근데 그 마지막을 보고 나면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굉장히 나름 내가 봤을 때 좀 잘 찍은 영화. 근데 또 나쁘게 말하자면 이거는 추행 미화 영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또 보게 되니까 또 나름 신선하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또 이제 불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섹시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조금 더 섹시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